늦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청 이렇게 식구가 많았는데 친척들 다 합쳐서 제가 제일 늦둥이로 태어나서 엄청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자라고 17살에 이제 나갔지. 사회에 딱 나갔는데 그때 사실 대학 가려고 했어요, 제가. 대학 북한에서 영화연극대학이라고 거기에 이제 대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로 말하면 그 연기자 같은 그런 어디 양성소 들어가서 잠깐 양성생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 딱 들었던 게 뭔가 대학을 가면 그 북한이라는 곳에서 제가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대학을 보내줄 수는 있는데 그 대학을 보내기 전에 다 뇌물이 필요해요, 북한은. 진짜. 대학을 가려면 입학을 하려면? 입학을 하려면은 다 뒤에서 뇌물을 줘야 되고. 근데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뇌물 주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 게 문제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뭔가 학교 다니는 그 친구들 보면은 다 부모님이 뭐 좀 엘리트 집안들만 좋은 대학에 다니고 했거든요. 그 엘리트의 자식들과 같이 자녀들과 같이 다니기에 뭔가 좀 버겁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대학을 난 안 가겠다 했죠. 대학을 가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돈부터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사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월급이 1달러도 안 돼요. 미국 달러. 미국 달러로 1달러도 안 돼요. 네. 월급이. 맞아요. 왜냐면 북한은 미국 평양은 특히 미국 달러를 사용을 하거든요. 북한 돈보다 좀 달러를 더 많이 신뢰하고 사용을 해요. 막 이렇게 중국이나 뭔가 이제 캄보디아 뭐 해외 식당 나가는 거를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나가게 되면 내가 또 몰랐던 그런 세상을 또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환상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아, 그래, 이거다. 내가 그냥 돈 벌고 와서 대학도 가고, 부모님도 너무 이제 제가 막 편하게, 평생을 좀 편하게 사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해외에 딱 나가겠다 결심을 한 거죠. 가족의 그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본인의 일단 꿈을 일단은 포기하고 뭔가 좀 더 현실적인 방향을 맞아요.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17살에 나가려고 그때 오디션을 봤어요. 해외. 식당에서 일하기 위한 네, 면접 맞아요. 겸 오디션. 그래서 오디션이 경쟁이 엄청 심해서 거의 한 1000대 1? 1000대 1? 경쟁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은 그 평양에 예쁘다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엄청 뭐 화장도 하고 엄청 꾸미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꾸미는 것도 잘 못하고 그냥 화장도 못할 때여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교복을 입고 갔어요. 그냥 학생 교복. 식당에 사장이 여자 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 사장들의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식당 오디션에서 합격된 사람이 한 10명 정도 합격이 되어서 제가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합류가 되었죠. 제가 나가려고 했던 지역이 캄보디아였거든요. 근데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북한 식당이 평양에서 소문이 엄청 자자했어요. 엄청 좋은 식당이라고 소문이 엄청 나고 진짜 와 캄보디아라는 것이 어떤 나라일까 막 궁금하기도 했고 북한 사람은 여행을 할 수 없잖아요. 해외여행을. 그쵸.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는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하고 그냥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 잘 이겨내고 해외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해외 나가기 전까지는 과정이 진짜 많거든요. 아 진짜? 네, 연습도 해야 되고 뭐 중국어나 이런 것도 외국어 연습도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춤 같은 것도 이렇게 무용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가기 전에 이제 북한에서 그런 교육 시스템이 다 있는 그쵸, 거예요? 연습생 같이 그런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도 하고 저희 뒷조사 같은 거 토대 이런 것도 엄청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감시를 당하면서 봐요. 가족관계 이런 거. 네. 그리고 가족관계면 뭐 한 4천, 5천인가 5천까지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부터 다 체크해요. 담임 선생님 만나서 제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남자 관계가 뭐 복잡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몇 명이 있었는지 막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고 이 친구가 진짜 깨끗하게 생활을 했다 라고 이렇게 합격이 됐을 때 해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몇 명 있는지는 서한님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담임 선생님들 몰래 사귈 거 아니에요, 서한님도? 그쵸, 그렇게 담임 선생님 원래 사귀어도 이분이 제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사이의 친선 관계가 사이의 검증 속에서 다져진 북한이 남쪽으로 날려보낸 오물풍선을 분석한 결과 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はい、皆さんこういう感じで最近韓国と北朝鮮の関係がねどんどん悪化している状況なんですけど、それで最近韓国は北朝鮮からのサイバー攻撃とかハッキングが非常に多くなっている状況ですよね。その上で私の場合はですね、皆さん脱北に関しての話もチャンネルでや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そして私のチャンネルもそういう攻撃とかハッキングされる可能性はなくはないと思いまして、私は VPN を使用していますよ。 VPN というのは簡単に言うとインターネットを使用する際に暗号化された搬送トンネルを確立することで自分の IP アドレスを隠すことができて、より安全にインターネットを使うことができますね。そして私の場合は空港とかカフェでよく編集したりすることも多くて、公共 Wi-Fi を使う場合が多いですけど、その時にもサーフシャークを使うとオンラインデータを暗号化して安全に使えるので安心できますね。あとサーフシャークは100カ国以上に3200台以上のサーバーがありますし、例えば韓国で見れるけど日本では見れないカンドラとかネットフリックス以外にもディズニープラスフルなどでも地域の制限がかかっている時に VPN を使用することで制限をバイパスして世界のいろいろなコンテンツにアクセスすることができます。そして一つのアカウントで家族や友達と共有して使うことも可能ですのでとてもいいと思います。はい、皆さん概要欄のリンクをクリックしてプロモーションコード JUJUW を使用すると4ヶ月分が無料で追加されますので1回使ってみてもいいと思いますし、使ってみて合わない場合は30日間の返金保証がついてますので安心してくださいね。じゃあまた서화さんの話に戻りましょう。 연애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도 이제 알게 되고 또 북한은 또 엄청 폐쇄적이니까 이제 연애를 하면은 금방 들켜요 선생님들한테. 근데 뭐 저는 안 들켰지만. 네. 사수가 그래서 그렇게 터대를 한 거의 1년 반 동안 또 엄청 그 뒤에서 이렇게 간부지던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다 그런 가족관계 이런 것도 확인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엄청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또 줘야 돼요. 저 좀 잘 봐주세요 하고 그냥 이 사람들에게 그냥 뭐 뇌물 같은 것도 좀 줘야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거의 1년 6개월 동안 엄청 그 북한에서 거기 해외 나가겠다고. 그때 이제 연습할 때도 그냥 무버스로 해외 나간다는 그 조건으로 무버스를 1년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거의 한 새벽 늦게까지 일하고 진짜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살에 뭔가 엄청 예쁘게 부모님 옆에 있다가 사회라는 것에 처음 나가서 무버스로 새벽 뭐 2시, 3시까지 이렇게 처음으로 일을 해봤단 말이에요. 집에는 못 가는 거예요? 집에 2, 3일에 한 번씩 갔어요. 2, 3일에 네. 왜냐하면 새벽 2시에 끝나면은 그 평양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이렇게 없으니까 엄청 캄캄하고 어둡단 말이에요. 평양은 그냥 딱 불이 켜져 있는 데만 켜져 있고 그 1호 도로라고 있어요. 김정은이 다니는 도로만 이렇게 1호 도로? 네. 그 북한은 밤 11시가 되면은 그냥 그 가로등이나 이런 전봇대 불 들어와 있는 거 다 끄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2, 3일에 한 번씩 집에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계속 자면서 보냈거든요. 근데 숙소도 없어서 그냥 손님들 다 나가면 이렇게 책상을 붙이고 잤어요. 이렇게 그 테이블에서 자거나 의자에서 자고 이불은 집에서 날라다가 이렇게 덮고 자고 막 그렇게 엄청 힘들게 했어. 그러다가 1년 6개월 하고 이제 해외로 나갔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여권을 받아서 해외라는 것에 나갈 때 버이지전이라는 사람이랑 제가 같이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이제 인설해서 같이 나가는데 사실 뭐 여권이 있지만 제 손에 여권을 잡아보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여권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때가 이제 14년도에. 그러면 서아님이 그걸 결정했을 때 가족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한 1년 6개월 동안 그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는 그 해외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게 약간 꿈 같은 일? 꿈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누구나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뭔가 키도 60어 이상은 돼야 되고, 이제 정말, 그 기준이 되게 이제 좀 높잖아요. 여자들한테는 엄청 꿈의 직업이었어요. 그럼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셨겠네.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고, 이제 나가게 된다니까, 진짜 나가는 걸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 공항에서 부모님이랑 헤어질 때는 그냥 손잡고,
딱 엄마한테 그랬죠. 그냥 눈물도 안 흘리고 진짜 그냥 3년만 내가 더 열심히 벌고 오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떠났죠. 비행기 타고. 그냥 뭐 눈물 흘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버이연 따라가니까 공항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으니까 정신없이 그냥 나갔죠. 그때는. 그냥 근데 마음은 안 좋았죠. 엄청 이렇게 막 너무 아프지만 그냥 엄마를 딱 보면서 그냥 딱 나가면 너무 눈물 흘릴 것 같아서 그냥 엄마 딱 3년만 돈 벌고 올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섰죠. 그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를 꽉 깨물면서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딱 그 도착하고 한 2, 3일 지나니까 그때부터 엄청 울었죠. 아 진짜. 처음 부모님 떠나서 이제 해외라는 곳에 갔는데 너무 막 보고 싶고 그리고 아 진짜 나 3년 동안 이제 못 보는 거야? 이런 마음이 엄청 우울증 오듯이 그냥 밖에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눈물 흘리고 막 그랬는데 언니들이 막 너무 우니까 막 입에다가 초콜릿 넣어주고 사탕 넣어주고 막 언니들이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안에서 식당 안에서 일만 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덥지. 네. 그래서 진짜 내가 생각했던 해외가 아니었구나. 막 그때 그런 생각을 엄청 하면서 처음에 손님들이 한 1달러 주는 거는 종업원들이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식당 입장에서 1달러, 5달러는 팁을 못 받게 해요. 그 적은 조금 금액? 더는 조금 금액은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손님들에게 그런 작은 돈을 받냐 너희 몸값이 있는데 작은 돈을 절대 받지 말아라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게 해요. 근데 또 이제 시청자들 그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게 뭔가 이런 식당에서 일하면 손님과의 스킨십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아님이 일하신 곳은 그게 안 되는 곳이었나요? 제가 일했던 곳은 스킨십 절대 안 돼요. 그럼 그런 게 가능한 식당도 있는 거예요? 다른? 그게 가능한 식당에 이게 조금 좀 다르긴 한데 원래 그런 게 안 되는데 원래 안 되는 네, 안 되는데 중국에 있는 식당들에서 가끔 북한 식당들에서 가끔 이제 그런 좀 불쾌한 일들이 많이 사건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뭐 북한의 이제 사장이 남자인 경우에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진짜? 사건들이 생긴다라는 거는 이게 엄청 소문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식당에는 사장이 여자였고 여자가 다 관리를 하는 식당이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었고 손님 중에 근데 그런 거를 분명히 막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대기 때리죠. 진짜? 딱이. 한 적 있어요, 실제로? 저도 때렸었어요. 네. 진짜? 근데 그게 순간에 이게 놀래서 이렇게 따기를 한번 때린 적은 있어요. 진짜? 근데 손님 입장에서도 모르니까 손님도 이게 그 순간에 이렇게 좀 여기 손 잡아도 되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놀래서 그냥 이렇게 따기 한번 날린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정말 당황했었죠. 이게 뭐 저도 모르게 그냥 손이 나갔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손님 입장에서도 본인이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희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식당에서도 다양한 스토리가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들을 기회가 있을 거고 뭐 안 되면 혹시 나중에 뭐 서아님이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본어로 일본 분들께 본인 채널을 만들어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런가요? 그쵸 뭐 식당에서 이제 생활을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저는 4년 만 4년 했어요. 2014년에 나가서 2018년까지 일을 했거든요. 자 그럼 식당을 탈출해서 아마 탈북을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 스토리를 좀 그러니까 저는 그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엄청 힘든 것도 이제 참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정말 힘들지만 진짜 막 부모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일을 엄청 하고 그 식당에 충성심이 엄청 강하다 보니까 엄청 저를 희생하면서 일을 했어요. 식당에 이제 저희 월급이 한 달에 거의 사실 하루에 한 2-3시간, 많이 자면 5시간, 6시간 자면서 137달러였어요, 미국 달러로. 근데 그 137달러가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또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 엄마가
평생을 사시면서 137달러를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식당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노동 착취를 당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일을 했다면 한 달에 막 300만 원 넘게 받았겠죠.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일을 했다면은. 근데 그 매출을 제가 1등을 하면은 보너스를 300달러 주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1등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앞만 보면서 계속 달리고 했는데 제 몸은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아팠어요. 너무 아픈데 식당에서 너무 아파서 링거 맞고 일어나지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식당에서 저를 챙겨 안 주더라고요. 아픈데도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저는 이제 엄청 서럽고 내가 이렇게 식당을 위해서 매출도 1등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아프다고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엄청 서럽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단골 손님이 계셨어요. 한국 사람. 저한테 매일 막 죽이랑 아프니까 죽이랑 그리고 뭐 주스, 사과 뭐 이런 거랑 하나하나 다 챙겨서 매일 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딱 받으니까 사실 큰 건 아니지만 그 죽을 딱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챙김을 처음 받아보니까. 뭔가 북한 식당에서 제가 아무리 그렇게 일을 해도 사장이나 동료들은 저를 못 본 척 해주잖아요. 근데 못 본 척 하는데 이 한국 사람이 저한테 죽이나 이런 거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어떻게 보면 사랑에 빠졌죠 그때.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 식당에서 되게 애절하게 사실 손도 못 잡아보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 식당 안에서 진짜 애절하게 그냥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북한 식당 안에도 그런 개별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도 CCTV로 감시하고 그리고 정업원들이 3명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아 진짜? 네, CCTV가 보고 있지만 손님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지 서로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 3명이 서빙하고 그날 저녁에 매일 써서 맞춰요. 뭐 버이원한테 어떤 손님이 왔었는데 어떤 이런 특징적인 손님이 와서 어떤 대화를 했다. 어느 정업원과 누가 손님이 이런 대화를 했다. 다 적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인원이 이제 말이 틀리면은 이제 바로 네. 걸리는 거네요. 그래서 진짜 이상한 대화도 할 수가 없고 진짜 딱 그 식당에 그 얘기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하고 뭐 한국에 가자는 말을 했다거나 이런 대화를 했다면 완전 사고인 거예요. 사실 뭐 아무리 감시를 해도 정업원들이 한 번씩 음식을 가지러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챙겨주니까 내가 목숨을 걸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숨을 걸게 되면은 북에 계시는 또 부모님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처벌될 게 뻔한데 이런 거 걱정 때문에 저는 진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너무 잘해주니까 따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 처벌받으니까 안 되겠고. 근데 이 사람도 부모님 처벌을 받으니까 쉽게 가자 말을 못하고 그런 과정이 한 1년 동안 계속 좀 오래 갔죠. 처음에는 뭐 저한테 잘해주니까 의심부터 하게 되잖아요. 국정원 사람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나를 뭔가 한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의 뭔가 가족들이 한번 놀러 왔어요 식당에. 그래서 그 가족들이 식당에 와서 같이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뭐 가족 얘기도 하는데 제가 막 그때 이 사람의 가족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부모님 걱정이 되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과정을 보내다가 제가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을 못 하겠다. 근데 내 몸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조금 돈을 벌었으니까 그냥 빨리 평양에 가자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때 이제 이 사람도 저한테 평양에 그냥 힘들면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만 4년이 되었으니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식당에서 3년을 일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3년을 비자 연장을 했어요. 그때까지. 연장이 된 상태였어요. 제가 연장이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식당 사장한테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저 평양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사장 입장에서는 놀란 거죠.
아니 너가 지금 매출도 1위고 지금은 막내도 아니어서 생활도 잘하고 있고 너가 선배인데 아쉬운 게 뭐가 있냐, 돈을 더 벌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왜 지금 들어가겠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를 계속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그냥 아파서 가겠습니다 하니까 저를 이제 달래고 병원에 데려가서, 병원에 안 데려가다가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보고 치료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또 가겠다고 하니까 또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를. 아, 진짜. 협박도 하고, 그리고 또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까 너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너 그럼 이유를 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4년 동안 북한이라는 곳에 한 번도 못 가봤고 부모님이랑 연락은 항상 그 인편으로만 했거든요. 전화도 한 번도 못 했고 통화도 못 했고. 그럼 사실 아빠가 너무 걱정이 되고 아빠도 너무 보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그걸 휴가를 준대요. 근데 식당에서 휴가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네, 역사상 그 식당이 되게 오래된 식당이어가지고 그런 휴가가 없었는데 저한테 이제 휴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 잘 됐다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냥 휴가 받고 그냥 평양에 돌아가서 그냥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휴가 받고 이제 딱 갔어요, 평양에. 평양에 가보니까 그때서야 평양을 다시 보니까 완전 지옥인 거예요. 해외 경험을 하고 돌아가 보니까 네. 해외에서 살 때도 뭐 밖에도 못 나가고 외출도 못 하고 한 달에 한 번 외출하고 그 캄보디아라는 곳에서도 힘들게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이 그래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도 그 해외 생활이 제가 달러라는 것도 만져봤고 그리고 뭐 거기서 그래도 그나마 통제가 좀 약해서 옷도 입고 싶은 거 입었었고 네, 청바지도 입었었고 근데 평양에 가보니까 제가 입고 싶은 옷도 입을 수가 없고 그리고 뭐 귀걸이도 할 수 없고 머리가 길면 머리가 길다고 잡혀 그리고 뭐 신발 뭐 치마가 짧으면 잡히고 엄청 이렇게 너무 쪼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안이. 그래서 그때 딱 들어가서 제가 벌어왔던 그 돈으로 이제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사드렸어요. 그게 근데 저한테 이제 목표였었거든요. 아파트를 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때 이제 엄청 벌었던 돈으로 그냥 저는 그때 사실 하나도 안 썼어요. 잘 안 쓰고 엄청 모았어요. 그래서 그 모아둔 돈으로 평양에 가서 이제 산 거죠. 그다음에 평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 나라는 월급이 없잖아요.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해서 제가 부모님을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여기 평양에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해외 나가서 돈을 더 벌어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살짝 반은 탈북하지 않는다, 반은 탈북할까? 이런 생각으로 해외 다시 나갔어요. 휴가를 마치고. 그래서 휴가를 마치고 갔는데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식당에서 저에 대한 감시가 엄청 심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 북한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해외 나오는 거를 북한에서 막았어요. 왜냐면 그 북한에 들어왔다가 다시 해외 나가는 사람들이 탈북이 제일 많았거든요. 식당 입장에서는 저를 더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있는데 저는 사실 탈북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를 벌어오던 그 사람이랑 조금 탈북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짜서 안전하게 탈북을 하려고 했어요. 부모님도 안 다치고 좀 계획을 잘 짜서 브로커를 뭐 섭외를 해서 잘 탈북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감시를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전에는 뭐 3명이 같이 이렇게 붙어서 다녔다면은 저한테 막 5명, 6명씩 이렇게 붙이고 그 엄청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지금 빨리 나가지 않으면은 나는 못 나가겠고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이 한국 사람이 식당에 이제 와서 저랑 대화를 하는데 그때 식당에서 조금 좀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날이 기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때 물어봤죠. 아, 나 지금 나가게 되면은 책임질 수 있나?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뭔가 그때 이 사람이 사실 뭐 계획은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말하니까 이 사람도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자. 나가게 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알았다 하고 이 손님은
정문을 통해서 나갔죠. 나갔는데 저는 그 식당에서 이제 감시를 하고 이제 문을 다 닫아놔요. 다 이제 그 경찰 같은 사람이 항상 있어가지고 문을 감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갈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위에 3층 지붕이 있었거든요. 그 3층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3층 지붕에 항상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3층 지붕 보니까 뭔가 진짜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막 그때는 이 생각됐어요. 내려가다 그냥 다리 하나 부러지겠지라는 생각했어요. 다리 하나 부러져도 정신만 딱 차리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3층 지붕에서 딱 보니까 그때 지붕 공사를 해가지고 되게 깔끔했어요, 지붕이. 그래서 막 지붕에서 이렇게 막 미끄러져가지고 막 매달려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2층에 딱 떨어졌는데 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그 2층 떨어졌던 자리가 그 식당 사장이 자고 있는 방이었어요, 사무실. 엄청 떨리는 거예요. 어떡할까 하고 올라가려고 보니까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뒤로 돌아서 보니까 전기선 같은 거 엄청 감아놓은 거예요. 뾰족한 거랑 엄청 있고. 지금은 그냥 여기서 잡히면은 나 그냥 죽었다. 그냥 내려가야 되네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뒤에 전기선 있잖아요. 그래 제발 하늘을 보면서 제발 딱 전기 한 번만 오게 해달라고. 전기 딱 한 번만 오게 해달라 하고 그 전기선 감아놓은 데를 이렇게 넘었어요. 넘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 살았네? 하고 그때 막 보니까 살이랑 이제 엄청 찢겼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사람이 막 달려와서 이제 저 잡고 그 다음에 차에 태워서 같이 차를 준비를 해놓고 차에 타서 같이 그 다음에 국경 쪽으로 향했죠. 캄보디아 국경.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라오스 국경 쪽 방향으로 향했어요. 사실 탈북민들이 태국 경로로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태국 국경으로 가려고 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제일 탈북을 태국으로 많이 하니까 태국 국경에 북한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이언들. 그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유일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나간 거 알면은 그 사람들이 태국 국경부터 가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나는 태국 국경 절대 안 된다. 라오스 가야 된다 해서 라오스로 향했죠. 근데 나오자마자 라오스 국경으로 가고 있는데 식당에서 바로 제가 없어진 거 한 30분 만에 알아낸 거예요. 그때가 새벽 2시였거든요. 잘 시간인데 제가 없으니까 바로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그때 라오스를 향하는데 그때 이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래서 그때 나 심 다 뽑고 그다음에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죠. 그다음에 이제 아침 돼서야 그때부터 제가 엄청 무서워가지고 날이 밝으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제 잡히면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사실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루 만에 사람들 섭외해가지고 라오스 국경으로 넘어서 라오스로 갔죠 그때. 라오스 가서 라오스에서 3개월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때 조금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라오스에서 3개월 동안 있었고 라오스 있다가 태국으로 넘어갔어요. 라오스 국경을 통해서 태국으로 넘어가서 태국에서 한 거의 1년 6개월 정도 숨어서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한국에 들어왔죠. 되게 길게 해외에서 숨어서 생활을 맞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때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코로나 때는 그 난민 수용소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태국에서. 난민 수용소에 들어가면 거기 태국에서는 이렇게 한국으로 가겠다 하면은 저를 심사를 해서 저를 추방을 시켜요, 한국으로. 그래서 그때 난민 수용소에서 바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죠, 코로나 시기에. 그때는 이제 난민 수용소에 들어갈 생각도 못 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세뇌가 너무 남아있어서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무서울까봐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세뇌가 그때까지 벗겨지지 않다 보니까 뭔가 북한이라는 것이 싫어서 탈출은 했지만 한국은 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한테는. 한국에 가고 싶죠. 왜냐하면 뭐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또 그리고 한국이라는 것이 또 궁금하기도 한데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저한테는. 세뇌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망설이기도 했고 그 수용소라는 것이 너무 무서웠고 그냥 와보니까 왜 그렇게 태국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을까? 빨리 왔을걸?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물으면 이제 가족분들은 뭐 따로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나요? 그때 와서,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그 다음에는 제가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서식을 제일 먼저 알아본단 말이에요, 탈북민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왔을 때는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북한이 더 봉쇄가 됐을 때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평양이라고 하니까 브로커들이 안 알아봐준다. 그리고 브로커들이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물어봐요, 브로커들이. 너는 어떤 경로로 탈북을 했냐? 너 혹시 그런 북한 식당에서 일하지 않았냐? 그러면 안 알아봐 주려고 해요. 위험하니까. 그럼 아니다 그러고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브로커들한테 사기도 몇 번 당했어요. 근데 그거 사기 당할 거 알면서 저는 알아봤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기 당할까 봐 알아보지 못하면은 부모님 서식을 영원히 알 수가 없으니까. 한 군데만 알아보면 또 그게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군데를 알아봤는데 그때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냥 이제 평양에 사시다가 이렇게 지방에 추방이 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아빠는 그 충격으로 이제 돌아가셨고. 근데 이게 조금 그런 시간들이 뭔가 아픈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런 서식들을 들었을 때는 이제 너무 막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진짜 엄청 울고 엄청 아파했죠, 그때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니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서식을 들었어요. 부모님 서식을 들으면서 그냥 너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줄 수가 없고 진짜 어디 끌려가서 진짜 엄청 힘든 생활을 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세대는 세뇌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엄청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빠가 이제 아마 충격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마음이 아팠죠.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그 늦둥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그 생각하는 마음이 엄청 컸어요. 근데 막 이게 내가 원했던 그런 방향이 하나도 아닌데 막 이런 거에 막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에 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서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국에 대한 그 감사함이 큰 거죠, 저한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진짜 탈북해서 갈 데가 없었더라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래도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탈북민들을 받아주고, 또 혜택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희가 정착을 또 잘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적응도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이제 감사하고,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너무 안 좋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내가 잘 사는 거 알면 그래도 또 아빠 같은 경우에도 하늘에서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큰 거죠. 제가 숨어있지 않고, 그러니까 숨어있는다고 하면 뭐 제가 숨어있으면 부모님이 처벌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더 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북에 계시는 이제 엄마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식이 이제 엄청 아프다고 이제 그런 소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접하고 이제 연락이 끊겼죠. 왜냐면 지금은 더 이렇게 북한이 엄청 이렇게 탈북이나 이런 국경을 엄청 봉쇄하고 있어서 오늘 이 힘든 아마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그쵸. 어려운 이야기실 텐데 일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 대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짠해. 짠해. 주주와르도 이이네 찬네를 토로크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짠해.